공원 주차장. 들어오는 차들은 많은데 산책을 하러 내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그들의 매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차 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는 안 돼요. 또 몇 칸 띄어서 되고. 또 얘가 이렇게 후진 주차했으면 얘네는 이제 전면으로 하고. 근데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해주는 데가. 네, 저희는 안 하는데 저희는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곳이고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저도 궁금하니까 선생님 거기는 어떻게 해준다고 하나요? 그러면은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불륜 증거 수집하고 있는 UI 탐정 우민호라고 합니다. 이제 1부에서도 불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사이다가 있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 외도나 불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사이다 썰이 있을까요? 다수의 여성을 만나는 분이 있었어요. 바람을 한 명과 피는 게 아닌 여러 명. 한 번 나가면 며칠씩 뭐 한 보름씩 안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신 영감님이셨어요. 나이가 많으셨는데 이분은 결과적으로 다 드러난 건 5명. 5명과 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뢰인이 이 5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불러가지고 재밌었죠. 그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커피숍에 다 부른 거예요? 저희는 저쪽에서 모른 체하고 차 마시고 있고 완전 꿀잼. 뭐라고 하셨어요? 영감님 오셔서? 두들겨 맞았죠. 뭐 거기서 저 멀리서 이렇게 뭐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도망가는데 잡혀 끌고 와서 또 맞고. 아, 그 여자분들은 다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본 부인도 있고 그 5분 중에 4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4분이 오셔서 그 의뢰인까지 5명. 거기서 이제 개망신 한번 주고 또 소송 걸고. 이혼은 결국 하시고. 꿀잼. 아까 이제 5명 말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이상도 뭐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동시에 불륜을? 그 이상을 만난 건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약간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눠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맞아요. 월화수목금 나눠서 만나요. 너무 들키기가 더 쉽지 않나요? 여러 명을 만나면? 어차피 집에는 안 들어가니까요. 한 달에 들어와 봐야 뭐 한 2-3번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오랫동안 나가 있다 이러니까 짐도 항상 그 있고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다 빨래도 해주고 하니까 왕이네요, 왕. 좀 약간 기괴했다 할 만한 장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밝은 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막 좀 이렇게 북적북적한데. 네. 약간 어떤 곳이 있었을까요? 뭐 야외라고 한다 하면 공원 주차장. 들어오는 차들은 많은데 산책을 하러 내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그들의 매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차 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는 안 돼요. 또 몇 칸 띄어서 되고. 또 얘가 이렇게 후진 주차했으면 얘네는 이제 전면으로 하고. 저는 이제 거기를 이제 대상자를 따라서 쫓아갔는데 그런 룰을 모르고 바로 옆에 이제 차를 댔는데 옆에서 후다다닥 이렇게 막 실루엣들이 뭐 어머 씨 약간 이런. 그 약간 뭐 옥상이나 이런 데서 발견하신 적도 있으세요? 얼마 전에 회사 비상구에서 만남을 갔던 커플이 있었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가 벌어졌다는 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에. 나 지금 가는 중. 빨리 와. 자기 뭐 여보 뭐 하다가 뭐 한 10분? 5분 10분 정도 텀 두고 너무 좋았어. 뭐 달콤했어. 막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대화 내용에. 웬일이야, 비상구에서도. 신발 신으면 이렇게 신발 소리가 들리잖아요. 비상구 문 닫히는 소리 들리고. 양말 신고 한번 쭉 올라가 보세요. 사람 분명히 있을걸요. 여기도 있을걸요. 외도 상대들이 이렇게 엽기적이었거나 좀 충격적이었던 외도 상대를 뭐 탑3 정도만 한번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기억나는 거는 동호회. 어떤 동호였어요 이번에? 배드민턴 동호회. 네, 배드민턴 동호회였는데 좀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그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거의 살다시피 남자랑 어디 동호회장에서요? 아니요 그 남자의 집에서 살다시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비우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물론 증거는 다 수집을 했고 뭐 아무래도 가장 충격적인 거는 가족이겠죠. 네, 가족. 그 최근에도 전화가 왔던 것 중에 본인 그러니까 여성분인데 본인 여동생과 자기 남편이랑 외도 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곧 사건을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대요? 언니는? 동생이 남편이랑 그런... 남편이 그러니까 재혼이에요. 그러니까 본 남편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본 남편도 동생 때문에 갈라서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갈라섰는데 이제 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전 남편도 약간 억울하게 당한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와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그 남편의 문제가 아닌
이 내 동생의 어떠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도 점을 봤구나. 점을 봤는데 뭐가 되게 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뭐 도화살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도 술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 동생이. 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만남 같은 게 보인다. 핸드폰도 번호는 내가 아는 번호인데 이름이 다르게 돼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족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선생님, 내 아이의 선생님. 근데 아이의 선생님이랑은 어떻게 애들 학교 끝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만나는데 저도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이렇게 되나? 그니까요. 근데 되더라고요. 물론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어쨌든 이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들을 다 받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되게 다양하신 분들 많죠. 선생님도 있고 종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스님도 있는데 스님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굉장히 부자시더라고요. 하고 다니는 게 절에서나 스님이 이제 나오니까 그분은 누가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 스님들도 결혼을 할 수 있는 파가 있고 못하는 파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파. 그럼 그분의 본처분이 본처분이. 내연녀는 어떤 관계셨던 거예요? 다양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여러 명이셨어요, 그분도? 그분도 이제 그러니까 깊은 관계라기보다는 술집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을 밖에서 따로 만나고 뭐 용돈 쥐어가면서 결국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직업으로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의사, 간호사 뭐. 판검사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진짜? 네. 검사한테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검사를 쫓았죠. 물론 올바르게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시겠지만. 맞아요. 개 중에 그럼요. 언제나 이제 돌연변이들은 존재하니까요. 있어요. 그분은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지 본인 상간녀를 집을 하나 얻어줬어요. 강남에 어우, 오피스텔. 오호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검거는 어쨌든 했죠. 하셨네요. 거기는 왜냐면 어쨌든 상대가 직책이 있다 보니 거기는 의뢰인 직접 오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마무리를 시켰죠. 직접 검거로. 현장 검거로 마무리. 웬일이야. 진짜 다양하네요, 직업군. 다양하죠. 그냥 모든 직업군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그럼요. 있겠어요. 스님이 진짜 충격적인데요, 근데 스님인데 돌을 닦는 스님인데 딴 걸 닦고 있었죠. 그러네요. 다른 걸 닦아버렸어. 이게 진상도 있을 것 같아요. 의뢰인 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진상 손님은 어떤 분이 있으셨어요? 이것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진상으로 표현을 해야겠지만 되게 많은 것 중에 또 지금 당장에 기억나는 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뭐 이래저래 해서 근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술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술은 먹었는데 또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발음이 꼬인 게 아니고 앞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아니 슬리퍼가 빨간색이야.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냐, 원하시는 게 뭐냐. 아니 탐정이 그것도 몰라요? 그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얘기를 해도 모르는 판국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제가 이해를 할까 말까인데 좀 상세하게 차분하게 진정을 하시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어머머머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을 한번 찾아가 볼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1시간 반 정도 통화하다 이제 끊었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마무리인데 일단 그렇게 한번 전화 받고 나면 기가 빨려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전화 오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땐 술 먹고 꼬장을 부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바람을 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건 또 그럼 뭐야? 누구를 의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꾸 물었죠.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선생님? 맞춰봐요 제발. 힌트라도 줘야 되는데 힌트가 없어요. 그냥 맞춰야 돼요.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꼭 약간 좀 문제가 될 만한 전화들은 밤에 와요. 새벽에. 꺼놔야 되겠는데요, 핸드폰. 근데 이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끌 수는 없고 사람도 죽여줍니까? 막 목소리도 이래요. 진짜 비슷해요. 그럼 저 자다 받았잖아요. 아니요 하고 그냥 끊죠. 뭐 얼마를 줄진 모르겠는데 저도 제 자식들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을 죽여달라는 의뢰가 꽤 많나 봐요.
생각보다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니까요. 이게 항상 이런 인터뷰를 진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청부살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거에 사실 지금이야 탐정업으로 분류가 돼서 사업자도 그렇게 내고 있지만 과거에는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을 때 그때는 뭐 심부름센터, 흥신소 뭐 이런 것들로 불려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만 해도 그 일을 하던 분들이 다 이제 살색보다는 다른 이런 그림들이 많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때는 뭐 돈 받고 뭐 누구 때려줘 그럼 때려주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러진 않지만 과거에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해주는 데가. 네, 저희는 안 하는데 저희는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곳이고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저도 궁금하니까 선생님 거기는 어떻게 해준다고 하나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왼발을 다치게 하면 얼마, 뭐 손을 다치게 하면 얼마, 뭐 이렇게 병원 어느 정도 신세를 지게 해주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죽이는 건 아닌데 그 사건을 꾸며서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 직접 가서 막 패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필연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다든가 그래서 고의로 뭐 발을 밟는다든가. 예. 근데 괜찮아요 하면서 오토바이를 쓰러뜨리면서 손까지 다치게 하고 막. 물론 상상이고요. 너무 지금 진지하셔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들었다. 네, 그런 게 있다더라. 네. 그러면 약간 여러 의뢰들을 받으시잖아요. 되게 난처했던 의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깊은 걸 원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들이 뭐 이 숙박업소를 갔는데 그 혹시 창문으로 좀 찍어줄 수 없겠냐. 숙박업소 창문으로. 네, 올라가서 해달라 막 음. 쫄르는 거죠. 저희가 뭐 공권력이 있어서 문을 따고 어떻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공권력이 없기에. 불륜을 하는데 약간 그들만 사용하는 은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륜하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은어? 거의 다 자기네들이 만들죠. 애칭이든 성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든 어디서 만나자 하는 그런 단어들이든 그런 걸 다 만들죠. 되게 다양해요. 그런 것도. 그러면은 약간 탐정님들끼리 쓰는 은어도 따로 있나요? 저희 이제 친한 탐정분들도 몇 분 계신데 일단 의뢰인은 저희끼리 표현을 할 때는 알파벳 C, 왜요?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C의 배우자, 네. T1, 왜요? 타겟 1. 그리고 이제 이 T1의 상대방이 나타났다. 얘는 T2. 타겟2예요? 네. 제가 3였나 4였나 막 이렇게 보고. 그럼 반대로 되게 고구마처럼 답답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답답한 거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서 제가 현장에서는 제 지휘 하에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순간순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를 해야 되는데 간혹 본인이 지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로든 현장에 와서든 자 보세요. 이쪽에서 한 명 대기하고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면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작전 장교처럼 뭐 그러시는 분들도 선생님 그 현장에서는 아직 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해결이 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맡겨주셨으니 믿고 맡겨라. 네.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면 되니. 일을 하시다 보면 네. 이제 뭐 스트레스 받는 순간도 물론 있겠지만 또 되게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뭐 그냥 문득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막 장문의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 기프티콘이라고 하나요? 뭐 그냥 아무 날도 아니에요. 날 추운데 오늘 추운데 뭐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하세요. 뭐 이렇게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뭐 억울한 게 다 풀렸고 그 정말 진심을 담아서 보내주시는 그 문자들 예. 마음이 너무 고맙죠 그냥 예. 그렇게 생각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러면은 약간 그렇게 다른 업체에 조금 생채기를 갖고 나서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어쨌든 해결을 많이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되게 뭔가 좀 기억에 남은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일을 현장을 들어가기로 계약을 했고 들어간 첫날 도착하자마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 투입을 하기로 서로가 약속이 돼 있잖아요. 네. 투입하기로 된 시간에 투입을 해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이렇게 현장에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새 현장에 들어오면 뭐 출입구는 어딘지, 주차장은 어디로 나가는지 뭐 등등등등 이런 기초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여기는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거기서부터 놀라는 거예요. 원래 일을 이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뭐 실수를 했나? 예, 저희 원래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가 지금 2개 업체한테 의뢰를 해보고 이제 저한테 3번째로 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로가 믿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저희는 이제 설명보다는 사진과 영상을 위주로 보내드리죠. 뭐 차에 탔으면 탔다, 이동을 한다, 어느 방향이다, 막 계속 사진 찍어서 전송 계속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놀래죠. 물론 저보다 더 일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보니 이렇게 뭐 사진과 영상을 처음 받아본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내드릴 거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탐정님 생각하시는 최고의 복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사는 거? 뭐 내 남편과 만나는 여자의 회사에 알리겠다. 내가 뭔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뭘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1인 시위라든가 아니면 뭐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든가 뭐 회사 앞에서 플랜카드를 건다든가 그런 게 과연 복수가 될까 싶어요. 그쪽에 몰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돼서 잘 사는 거, 아이랑 산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게 최고의 복수 아닐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말하기 전까지는 해소가 될 수가 없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솔루션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